우리가 보통 자전거라고 하면 이렇게 삼각형 두 개가 붙어있는 다이아몬드 형상의 뼈대를 가진 이렇게 생긴 친구를 떠올리는 게 일반적인데, 사실 이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자전거들이 존재하잖아요.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이런 친구들부터 해서 극단적으로는 이런 친구들도 있는데, 이것 말고도 수십 종의 자전거들이 있죠. 오늘 이야기할 곳은 이렇게 아담한 크기로 자전거를 접어버린 영국의 브롬톤이란 곳이에요. 이 브롬톤이 거의 자전거판 통아저씨라도 된 듯이 다른 접이식 자전거들과 비교해봐도 더 아담한 사이즈로 접히는데요. 덕분에 이동하기 편해지면서 도시에 사는 저 같은 서울쥐한테는 이런 게 장점으로 다가오듯이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선택을 받고 있는데, 만약 본인이 어디로 이동하는 중간에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라면 역 근처까지만 이동해서 순식간에 파바박 하고 접어서 귀여운 반려견 마냥 데리고 다니면서 함께 동행이 가능하죠. 그리고 지금이야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 어릴 때 자전거 밖에 그냥 놓다가 도둑한테 나의 소중한 자전거를 털려본 적 한 번쯤 있죠. 저는 안장만 2번 털려봤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커닝시티라도 된 것 마냥 내 손에서 잠깐만 떨어뜨려 놨다가는 도둑들의 표적이 돼서 내 물건과 바로 작별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외국은 이런 것 때문에라도 브롬톤을 찾는 사람도 좀 있는 편이라고 해요. 자전거 타고 출근해서 밖에 묶어두는 게 아니라 접어서 책상 밑에 놔두거나 어디 한켠에 놔도 자리를 덜 차지하니까요. 진짜 이런 것만 보면 우리나라가 짱이긴 하죠. 암튼 이래저래 계산할 게 많은 보통의 자전거와는 다르게 어디서든 벌처급 기동성을 보여주다 보니 브롬톤에서는 이런 본인들의 자전거를 보고 마법의 양탄자다 라고 부르면서 자전거 하나로 도시 구석구석을 이동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목표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독특함 때문이었을까요? 브롬톤 월드 챔피언십, 줄여서 BWC라고 하는 브롬톤만의 대회가 매년 개최될 정도로 이 팬층도 상당히 두터운 편인데요. 2006년 스페인에서 처음 시작됐다가 2008년부터는 브롬톤의 본질인 영국에서 열리고 있는데, 이 대회가 처음에는 그냥 브롬톤도 빨리 달릴 수 있어 라는 걸 보여주려고 열었던 동호인 규모의 작은 대회였다고 하는데, 지금은 한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등 각 국가에서 열리는 지역 대회를 우승해야 월드 챔피언십에 출전이 가능할 정도로 대형 이벤트로 자리 잡았죠. 그리고 이 대회 진행 방식도 보면 좀 재밌다고 생각되는데, 브롬톤이 애초에 도심지에서 타라고 포커스가 맞춰진 자전거다 보니 우리가 사이클하면 딱 떠오르는 쫄쫄이 복장이 아니라 포멀한 정장 차림으로 참가해야 되는 드레스 코드가 있는데요. 그래도 반바지까지는 봐준다고 해요. 그리고 출발 방식부터도 남다른데, 아무래도 접이식 자전거다 보니 자전거를 펼치는 것부터가 경기의 시작인데요. 이것 때문에 브롬톤을 얼마나 빨리 접고 펼치는지도 타임어택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죠. 이렇게 다른 자전거와는 다르게 아주 탄탄한 팬층까지 거느릴 정도로 캐릭터 하나만큼은 확실한 브롬톤은 영국에서 탄생한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 영국에서 생산하고 있는데요. 물론 잠시 딴 길로 새서 대만에서 OEM으로 찍어내던 시절도 있긴 한데, 지금은 쭉 영국에서 제조되고 있죠. 거기다 모든 자전거 제작의 거의 대부분을 사람이 수작업으로 만들고 있고, 사용되는 대부분의 부품들도 직접 설계하고 제작하고 있죠. 아무래도 이런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가 모여서 다른 미니벨로보다는 더 비싼 값을 받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자전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프레임을 다른 곳과는 좀 다른 독특한 방식으로 만들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쇳덩이를 붙인다고 하면 떠오르는 게 이 용접이잖아요. 그 불꽃 파바박 튀는 그거요. 그런데 브롬톤은 이 용접으로 프레임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살짝 비슷한 브레이징이라는 방식으로 프레임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깊게 들어가면 너무 길고 지루하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하자면, 용접은 고온에서 그 재료를 녹여서 서로 붙이는 방식이라면, 브레이징은 우리나라 말로 경납댐이라고 부르듯이 사실 용접보다는 납땜에 가까운 방식이라고 보면 되는데, 용접과는 달리 서로 접합하려는 재료를 녹여서 붙이는 게 아니라 제3의 재료를 녹여서 서로 붙이는 방식이라 그 재료를 녹여서 붙이냐 아니냐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작업이 아무래도 사람의 손으로 하는 작업인데다가 워낙 작업자의 숙련도에 따라서 품질이 달라질 수 있다 보니, 브롬톤에서는 이 브레이징 작업을 할 직원에게 18개월 동안 교육을 시킨 다음에 작업에 투입시키고 있고, 이 프레임을 만든 다음에는 브레이징 작업을 한 작업자의 서명을 프레임 하단에 찍어 놓는다고 하니 누가 작업을 했는지도 알기 쉽고 전체적인 품질 관리에도 용이해지면서 품질 점수에서 일단 먹고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여기서 불만을 품을 수도 있는 게, 이 브롬톤이 프레임을 강철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알루미늄도 아니고 저렴이 스틸 프레임을 쓰는 거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브롬톤에서는 본인들 자전거가 일반적인 다이아몬드 구조의 프레임이 아닌데다가 접이식 자전거다 보니 프레임 두께를 줄이면서 더 컴팩트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알루미늄과 동일한 강도를 가지면서 얇은 두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스틸 프레임을 선택한 거라고 해요. 그래도 지금은 티타늄하고 카본으로 경량화에 힘을 준 T 시리즈가 출시하긴 했지만요. 물론 무게가 가볍다고 가격까지 가볍진 않다는 거 아시죠? 거기다 비싼 몸값에 맞게 커스텀이 가능해서 다양한 옵션을 추가할 수 있는데요. 핸들바와 안장의 높이 설정부터 머드가드와 자전거에 장착되는 가방 등등
대략 9가지 항목에서 본인의 입맛에 맞게 주문이 가능한데 거의 자동차 구입하는 것 마냥 생각보다 다양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해요. 이렇게 캐릭터 하나만큼은 확실한 브롬톤은 영국의 발명가 앤드류 리치가 온갖 우여곡절 끝에 탄생시킨 자전거인데요. 사실 리치가 공대를 나오긴 했지만 졸업을 하고 했던 일은 정원을 관리하던 조경사였어요. 그렇다고 리치가 졸업과 동시에 조경 일을 했던 건 아니고 대기업에서 프로그래머로 일을 하기도 했는데 리치가 극 아이였던지라 여러 사람이 함께 일하는 회사랑은 너무 안 맞아서 금방 그만뒀다고 해요. 그러다 어느 순간 조경에 관심을 가지면서 실내 전시도 하고 정원을 관리해주는 사업을 하게 되는데 안타깝지만 이 사업은 5년 만에 파산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일이 끊기고 폐인 생활 확정인 줄 알았던 리치에게 한 남자와 함께 찾아온 자전거 덕분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요. 1975년 당시 주식 중개인으로 일하던 리치의 아버지가 빌 잉그램이라는 남자를 집으로 초대했는데 이 남자가 영국에서 접이식 자전거를 만드는 곳인 비커톤이라는 곳에서 투자 유치를 하려고 다니는 사람이었죠. 당시 투자 유치 겸 비커톤의 접이식 자전거를 리치의 집으로 가져가 직접 시연도 하고 이것저것 보여줬던 거죠. 그런데 그 자전거를 빤히 쳐다보던 리치는 뭐야 이거? 내가 이거보단 더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자전거의 디자인이 너무 구리다고 생각한 거죠. 마른 접이식 자전거라고 하면서 접는 게 생각보다 어려웠고 다 접었을 때도 그렇게 부피가 작아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리치는 잉그램이 떠나자마자 방에 처박혀서는 내가 30초 아니 20초면 접을 수 있는 훨씬 끝내주는 자전거를 만들어주지 라고 하면서 종이에 자전거를 스케치하기 시작하더니 금방 설계도를 뚝딱 만들어내죠. 그런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했죠? 리치가 사업이 망하고 백수 상태라고 했죠. 이렇게 자전거를 구상하긴 했지만 정작 이걸 만들 장비와 돈이 없다 보니 발만 동동 구르던 상태였던 거죠. 하지만 우리가 돈이 없을 때 은행만 찾는 건 아니죠. 리치에게도 나름 믿을 구석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친구들한테서 돈을 꾸러 다니는 거였죠. 이게 까딱하면 바로 손절당하기 십상인데 그래도 리치가 나름 인성이 좋았는지 10명의 친구들에게 100파운드씩 빌리는 데 성공했고 리치는 이 돈을 가지고 본인 방에다가 작업실을 차리고 자전거를 만들게 되는데 방을 온갖 연장들로 가득 채워놓고 거의 돼지우리인 것 마냥 사용하면서 1년이라는 시간을 갈아넣었고 마침내 첫 번째 프로토타입 자전거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하죠. 그런데 당황스럽게도 이 첫 작품은 바로 고물상에 던져지는 신세가 되는데 리치의 말에 따르면 그 자전거는 탈 수 있는 물건이긴 했지만 엔지니어로서 느끼기엔 한없이 부끄럽다고 생각했습니다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건데 만약 누군가 이 1호기를 갖고 있다면 아마 로또를 맞은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1호기 이후로 만들어진 시제품은 현재 브롬톤 본사에서 전시 중이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억장 와르르겠죠. 아무튼 이 브롬톤이라는 이름도 이 1호기가 탄생한 시점인 1976년에 만들어진 건데 좀 어이없을 수도 있겠지만 리치가 살던 아파트에서 보이는 교회인 브롬톤 오라토리의 이름을 따서 지은 거라고 해요. 이렇게 직접 개발한 자전거가 탄생했으니까 아마 대부분은 이제 공장에서 생산만 들어가면 돈 벌 일만 남았네 라고 생각하실 텐데 우리들의 이런 생각과는 다르게 당시 리치는 본인이 설계한 자전거를 직접 생산하면서 팔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리치는 자전거의 제조보다는 자전거 회사에다가 디자인에 대한 라이센스만 팔기를 원했는데요. 그래서 영국의 자전거 업체들한테 연락을 쫙 돌려가면서 라이센스를 넘길 회사를 찾기 위해 발품을 팔기 시작하는데 역시나 세상일 마음대로 되는 게 없듯이 리치의 이 플랜은 밥상 뒤엎듯이 처참하게 엎어지는데요. 당시 리치가 여러 자전거 업체에 제안을 돌렸지만 당시 영국의 자전거 산업이 저무는 시기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1순위 타겟으로 삼았던 롤리라고 하는 영국에서 가장 컸던 자전거 회사한테도 칼같은 거절 편지와 함께 차였다 보니 완전 녹다운이 된 건데 유쾌하게도 당시 받았던 거절 편지를 아직도 보관 중이라고 해요. 아무튼 리치의 이 원대했던 계획이 완전 박살나버리고 다 포기해버릴 줄 알았는데 어쨌든 친구들에게 받은 투자금도 있고 해서 여기서 오기가 발동하더니 결국 그렇게 안 한다고 손살에 치던 자전거 제작을 직접 하기로 하죠. 리치는 주변 사람들에게 본인이 만든 자전거를 열심히 홍보한 덕분에 먼저 30대의 선주문을 받는 데 성공하고 최종적으로는 여기에 20대를 더 얹은 50대를 만들기로 계획하면서 직원 1명과 함께 자전거 제작을 시작하죠. 이때 자전거를 한 대당 250파운드에 팔았다고 하니까 지금으로 치면 약 1600파운드 정도가 되는데 하나로 200 중반인 거니 그렇게 마냥 저렴한 자전거는 아니죠. 그래도 다행인 건 관심이 아예 없진 않아서 1년이 좀 넘는 기간 동안 50대 전부를 파는 데 성공했다는 건데 이때부터 브롬톤 자전거에 대한 소문이 조금씩 퍼지기 시작하면서 투자자들이 하나둘 생기더니 80년대 초반에만 주주들로부터 8,000파운드를 모금하는 데 성공하고 생산을 재개하면서 2년 동안 500대의 자전거를 만들어내죠. 둘이서 500대를 만들었다는 게 대단하다고 느껴지는데
리치가 이때 당시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당시 벌어졌던 일들은 아주 유쾌하고 힘든 일이었다. 생산 과정은 끔찍하게 비효율적이었지만 나름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죠. 라고 설명했는데, 그래서 어느 순간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느낀 건지 투자자들을 더 모아서 회사를 더 효율적으로 굴려야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죽어가던 자전거 시장에서 투자를 하겠다는 곳이 안 나타나면서 재료비의 쓸돈마저 다 떨어진 브롬톤은 한동안 생산이 중단되는데요. 이때 다행히도 브롬톤의 자전거를 아주 만족하면서 쓰고 있던 한 남자가 브롬톤이 곤경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4만 파운드라는 거금을 수혈하면서 브롬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데요. 이 거금을 투자했던 인물은 바로 줄리안 베레커라는 사람인데요. 만약 돈이 더 필요하면 더 투자를 해줄 테니 말만 하라는 대인배의 모습까지 보여주는데, 오디오를 좋아하는 분들은 눈치채셨을 수도 있는데 영국의 오디오 브랜드인 네임 오디오의 설립자죠. 이렇게 특급 소방수의 등장으로 다시 생산에 들어갈 수 있게 된 브롬톤은 1987년에 브렌트포드에 위치한 새로운 공장으로 옮겨가 회사의 규모를 더 키우는데, 이 위치도 좀 특이했던 게 기차가 다니는 그 철길 있잖아요. 그 아치형 철길 밑에다가 공장을 지었다고 해요. 그렇게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다시 생산을 시작한 브롬톤은 한 달에 약 60대의 자전거를 생산했는데, 완성품이 포장되기 무섭게 바로바로 팔려나가면서 금방 수익이 나기 시작했고, 1990년대에는 영국 내 매장 수가 50개가 넘어갈 정도로 규모가 커지고 수출 부문에서 여왕상까지 수상하면서 쭉쭉 우상향을 하게 되죠. 지금은 철길 및 공장에서 나와 더 쾌적한 환경으로 나온 브롬톤은 생산량의 4분의 3가량을 수출할 정도로 성장했고, 수많은 팬층을 거느린 특별한 자전거 회사로 자리 잡았는데요. 초기 모델과 비교해도 큰 틀에서 변한 부분은 없지만 꾸준한 개선과 신규 라인업도 추가하고 새로운 장르인 전기 자전거까지 만들면서 제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닌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거 롤링의 라이센스를 못 팔았던 게 지금 생각해보면 오히려 다행이었다는 설립자 앤드류 리치의 말처럼 하마터면 지금 같은 브롬톤이 없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앞으로도 이 모습 변치 않고 쭉 남아줬으면 하네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무료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